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3월 8일 일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중동의 포성이 멈추지 않는 가운데 세계 경제는 내일 맞이할 월요일 시장에 대해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전쟁의 여파가 에너지 가격을 넘어 실물 경제와 정치 지형까지 뒤흔들고 있죠. 오늘 글로벌 인사이트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담론부터 미국의 새로운 마약 카르텔 소탕 작전, 그리고 이란의 권력 교체기 혼란까지 8개국 소식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박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뉴스를 들여다보며 저는 폭풍 전야의 시스템 점검이라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치솟고 미국 고용 지표가 꺾이면서 전 세계가 블랙먼데이의 공포에 떨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각국이 자신들만의 생존 전략을 짜느라 분주합니다. 한국은 반도체 호황론을 두고 정치적 공방이 치열하고 미국은 중남미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군사력을 투사하려 하죠. 마치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각국이 경제 위기 속에서도 자국 우선주의와 새로운 동맹체제를 구축했던 역사가 2026년에 다시 되풀이되는 느낌입니다. 한국 소식부터 살펴보죠. 중동발 유가 폭등과 미국의 고용 쇼크가 겹치면서 내일 우리 금융시장에 블랙먼데이가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유가가 12%나 폭등했다는 건 우리처럼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경제에는 치명적입니다. 2026년 3월 9일, 즉 내일 시장이 열리자마자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시장을 덮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와중에 정치권에선 코스피 지수를 두고 누구 덕이냐는 공방이 벌어졌다는 점이에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의 코스피 상승이 이재명 정부의 공이 아니라 단순히 반도체 사이클 덕분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집권했어도 6천선은 갔을 거라고 주장했죠.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하며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강조하고 나섰는데 박 작가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역사적으로 보면 경제 성적표를 두고 벌이는 공방은 늘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우리 경제의 반도체 쏠림 현상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원화 강세를 전망한 이유도 결국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문이거든요. 마치 1980년대 일본이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하던 시절 모든 지표가 좋았지만 그 이면에 버블과 특정 산업 의존이라는 위험이 도사렸던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블랙먼데이 공포도 결국 기초 체력보다는 외부 변수에 너무 취약한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한 셈이죠. 안보 측면에서는 미국이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공격했음에도 북한에 대한 군사 조치는 현실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군요. 네, 북한의 핵무력과 한미 동맹이라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미국이 중동과 남미에서 전쟁을 수행 중인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선을 여는 건 전략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 하에서 한국의 동의 없는 미군의 단독 행동은 상상하기 어렵죠. 한편 오늘이 6334학제가 확립된 지 75주년 되는 날인데 전쟁 중에도 교육의 기틀을 닦았던 1951년의 그 정신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에서 자메리카 방패 정상회담을 열고 아주 강경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아메리카 마약 카르텔 대응연합을 창설했는데 핵심은 마약 카르텔을 단순 범죄 집단이 아닌 군사적 타격 대상으로 규정했다는 겁니다. 멕시코 카르텔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심지어 쿠바에 대해서도 중대한 변화를 시사했죠. 이는 19세기 멀로주의의 현대적 부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뒷마당의 불안 요소를 힘으로 제압해 내부의 펜타닐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트럼프다운 발상입니다. 하지만 내부 경제 지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2월 고용 보고서가 그야말로 쇼크 수준이네요. 9만 2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실업률이 4.4%로 뛰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이 생산 비용을 높이면서 기업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 AI 기술이 가져오는 창조적 파괴가 노동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블록사가 인력을 감축하고 IBM 주가가 빠지는 현상은 AI가 생산성을 높일지는 몰라도 당장 노동자들에게는 19세기 산업혁명 당시에 러다이트 운동을 떠올리게 하는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중동 전쟁에 반대하고 과학 보호를 외치는 대규모 시위도 열리고 있죠. 네, 프리 아메리카 워크아웃 같은 행사가 국제 여성의 날을 앞두고 전국에서 열렸습니다. 전쟁 비용은 늘고 민생은 어려워지니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시간과 오클라호마에 토네이도가 불어 8명이 사망하는 재난까지 겹쳤습니다. 경제적 쇼크, 전쟁의 피로감, 자연재해까지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마치 1930년대 대공황과 자연재해가 겹쳤던 시기를 연상케 하는 거대한 시험대에 오른 셈입니다. 중국에서는 전인대와 정협, 즉 양회가 한창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제15차 5개년 계획을 언급하며 군 현대화를 강조했군요. 네, 시 주석은 인민해방군 대표단에 참석해 건군 100주년 목표 달성을 독려했습니다. 특히 정치적 군 건설과 군내 부패 척결을 강조했는데 이는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국제 정세 속에서 내부 결속을 다지겠다는 의지입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5개년 계획은 국가의 명운을 건 자원 배분 전략이었습니다. 이번 제15차 5개년 계획의 핵심은 서구의 기술 봉쇄를 뚫기 위한 컴퓨팅 파워 자립에 찍혀 있습니다. 경제지표 면에서는 외환 보유액이 7개월 연속 증가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조 4천억 달러를 넘어섰죠. 미국이 금리 인하 고민에 빠진 사이 중국은 민영 경제의 새로운 모델로 내수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나 몰입형 관광 같은 새로운 트렌드가 소비를 견인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건 시 주석이 건강한 중국 2035를 위해 의료와 보건 분야 위원들을 직접 만났다는 점입니다. 이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중국이 겪을 사회적 비용을 미리 통제하겠다는 계산입니다. 과거 로마가 복지 정책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유지했던 것처럼 시진핑 주석도 기술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장기 집권의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중동의 핵인 이란 상황이 매우 긴박합니다.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사후, 새로운 지도체제 구성이 시작됐죠. 네, 최고 지도자 전문가 회의가 소집되어 24시간 내에 후임자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임시 지도부 평의회가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아주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웃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사과하고 이란 영토가 공격의 발원지가 되지 않는 항공격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는 이란 내의 온건파가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이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세에 명분을 주지 않으려는 고도의 외교적 자구책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사망자가 1000명을 훌쩍 넘겼다고요. 유엔 대사 발표에 따르면 민간인 사망자가 1332명에 달합니다. 테헤란의 공항과 병원까지 타격을 입었죠. 이란 정부가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보호를 긴급 요청한 건 자신들의 찬란한 페르시아 문명이 물리적 타격으로 사라질지 모른다는 실존적 위기감을 보여줍니다. 이번 전쟁에서 AI가 군사 목표 선정에 광범위하게 사용됐다는 점도 공포스럽습니다. 기술이 인간의 윤리를 앞서갈 때 어떤 참극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사례죠. 과연 새로운 지도자가 이 유혈 사태를 멈출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란을 공격 중인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묘하게 대조적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일상이 유지되는 모습이군요. 참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국민들에게 해방은 여러분의 손에 달렸다며 정권 교체를 부추기는 연설을 했고 군은 작전 성공을 자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텔아비브와 하이파에서는 아동극이 열리고 스탠드업 코미디 쇼가 진행되고 있어요. 심지어 중단됐던 해외 항공권 판매도 재개됐습니다. 전쟁을 상수로 두고 경제와 문화를 굴려나가는 이스라엘 특유의 전시 회복력이 발휘되고 있는 겁니다. JP모건은 이스라엘의 2026년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낮췄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했죠. 네, 4.5% 성장률을 예상했는데 이는 전쟁의 타격이 일시적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텔아비브의 기술 산업이 AI를 통합하며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하이파 지역의 무인기 잔해가 떨어지고 주민들에게 대피소 이동을 권고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상의 지속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는 자명합니다. 마치 고대 스파르타가 전쟁 중에도 엄격한 사회 시스템과 문화를 유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금 안보와 번영이라는 두 줄타기를 극한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단신들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먼저 일본에서는 스포츠 승전보와 재난 대비 소식이 동시에 들려왔네요. 네, 야구 국가대표팀 사무라이 재팬이 WBC에서 한국을 꺾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일본 열도가 들썩이고 있죠. 한편으로는 지진이 잇따르면서 구조견의 국가통일 인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재난 앞에서 민간의 힘을 국가 시스템으로 통합하려는 효율적인 움직임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니케이 지수가 6만 엔까지 갈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며 해외 자본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인도 소식도 간략히 짚어주시죠. 프랑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좌파 연합 내의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멜랑숑 대표의 반유대주의 발언을 두고 사회당이 정면 비판하고 나섰죠. 경제적으로는 피치로부터 A+ 등급을 유지하며 체면을 차렸지만 레스토디 퀘르 같은 자선단체에 몰리는 빈곤층이 급증해 사회적 그늘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아주 영리한 행보를 보입니다. 중동 분쟁 중에도 이란 군함의 입항을 인도주의적으로 허용하면서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계속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실리를 챙기는 전략적 자율성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들, 박 작가님은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오늘의 한 줄 평은 시스템은 위기 속에서 증명되고 리더십은 결단 속에서 빛난다로 정했습니다. 한국의 교육제도 75주년, 미국의 카르텔 대응연합, 중국의 5개년 계획 모두 결국 위기를 이겨내려는 시스템의 노력입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건 결국 사람의 지혜와 결단이죠. 부디 내일의 시장이 그리고 오늘의 외교가 그 지혜를 발휘하는 방향으로 흐르길 바랍니다. 네, 혼돈의 시기일수록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글로벌 인사이트가 여러분의 해안에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오늘, 불안보다는 희망의 근거를 찾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활기차고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십시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